사전투표함 지킴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지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정말 추억에 남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사전투표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사전투표함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관할 구역에 읍면동마다 한 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하여 이틀 동안 치러지는 선거의 투표함을 말하는데요. 요새는 옛날에는 동사무소라 그랬지만 요새는 주민센터에 이 사전투표함이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가서 나 투표 먼저 하고 어디 좀 가야 되겠어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본인 확인하는 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셨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본인 확인하는 거. 그런 얘기 들으셨죠? 본투표하러 갔는데 누군가 내 이름으로 투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전투표가 조금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관위분들께서는 자기들의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번엔 또 믿어보는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켜주시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손가락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들께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5일간 감시활동에서 확보한 모든 영상과 이미지 등 이미지 텍스트 등의 정보를 해당 지역 접주 및 총무에게 전달하고 해당 지역 책임자는 사소한 정보도 모두 취합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백서를 만들고요. 저번에는 이 백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제공이 안 됐는데 이번엔 저희가 백서를 만드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신 모든 것들이요, 텍스트들이 다음에 이 투표함 지킴이 하시고 투표 참관인 하신 분들에게 길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앞으로 뒤에 올 분들에게 큰 길이, 그러니까 넓고 포장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신 모든 것들을 사소한 거라도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다 올리는 건 아시죠? 예, 텔레그램에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취합하신 것들을 문서로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가 끝난 투표함이 이렇게 선관위로 오게 되는데요. 사전투표는 이렇게 보면은 사전투표함이랑 관내투표함이랑 관내투표함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경찰이랑 그리고 2명의 정당 참관인 그리고 1명의 선거사무원 4명이서 투표함을 이렇게 이송하는 장면입니다. 한 장 지나갔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투표 참관인 법령이 나와 있고 투표함 이송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법령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봉인된 사전투표함이 선관위에 도착한 후 각 지역의 투표소는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사전투표를 지킬 구가 있으면 그 선관위에 이송되어 올 투표함이 몇 개에 있는지 어느 구에서 올 건지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서요. 그래서 어느 구에서 도착했다라고 체크하시면서 사진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각 지역 투표소 수만큼의 차량이 봉인된 사전투표함을 싣고 선관위로 이동하고요. 투표는 같은 시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투표함을 이송하는 차량이 도착하는 시간도 비슷한 시간대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첫날 필요하고요. 동원 가능한 많은 지킴이가 모여주셔서 선관위에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너희 선관위를 감시할 거니까 잘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걸 무언의 압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첫날에는 최대한 많은 분이 모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그 스케줄을 만들 때 첫날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지키실 분들도 있지만 이송되어 오는 사전투표함을 맞이할 지킴이 분들은 좀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 투표함 때 첫날에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둘째 날부터 제가 휴가를 얻어서 둘째 날부터는 참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웬만하시면 조금 조기 퇴근하셔서 일찍 가셔서 앞에서 지켜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선관위 갔다 오셨나요? 지역 선관위에?
방문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면 속히 가셔서요. 내가 니네 성관이 투표함 지키러 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협조 좀 해달라고, 촬영할 거니까 촬영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니네 성관이에서 어디에 앉아 있어서 지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알려달라고 하시고요. 이 성관이에 이송되어 올 투표함이 어느 국거고 무슨 동건지 그런 것도 좀 협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다음에 첫날 가서 얼굴 내밀면은 협조가 잘 안 되는데요. 미리미리 가셔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니까 그때 보자라고 얘기하시고 눈도장 찍고 오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인된 사전투표함이 성관이 도착한 후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이요. 지킴이가 차량이 도착하는 곳에 최소 차량조로 4인이 배치되며 성관이 최종 보관 장소까지 투표함 이동 동선에 한 차량 1인씩 촬영하며 이동합니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차장에 차량이 도착하면 우르르 몰려가지 마시고요. 4명 정도 계시다가 한 차량에서 내리는 그 투표함들을 따라서 한 명씩 옮겨가면서 접수처까지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중간에 투표함이 어디 가지 못하겠죠. 여러분들께서 시선을 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4명 정도는 있어야지 몰릴 때 혼선이 빚어지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시다 보면 이렇게 4명이 아니어도 하실 수는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 계단에서 지키시면 또 하실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주차장에서 지키란 이유는 뭘까요? 4명이 도착하는지, 절차법이라 그랬죠. 선거법은 그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나라 242개인가? 그 성관이 리스트업을 해서요. 점수를 매기려고 합니다. 얼마나 도와줬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주셔서요. 제일 잘한 성관이에게는 뭐 저희가 감사장이라도 드리고 제일 최하위 악명 높은 성관이가 어딘지는 뭐 공표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에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이동 중에는 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셔야 됩니다. 성관이 내부 접수처에서 다른 지킴이에게 해당 투표함을 인수인계하시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시면 다음 투표함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투표함이 파손됐는지 봉인지가 훼손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함 접수처의 선관위 직원에게 차량 탑승자가 투표함과 선거 사무록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접수처에 들어가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셔서 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덤태기도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입구에서 사진 촬영하시고요. 협조 구에서 선거 사무록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왔는지 동별로 투표함이 잘 도착했는지 체크하고 있는 거고요. 잘 도착하면 저렇게 일렬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킴이가 2인 1조로 접수처에 대기하고요. 한 명은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 스티커를 사진으로 가로로 촬영하고 같은 투표함의 3개의 봉인지에 있는 참관인 서명이 서로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헛갈려서 서로 다른 투표함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 투표함을 찍은 사진들이 텔방에 잘 올라갈 거잖아요. 찍으신 대로 텔방에 올리셔야 되고요. 그 텔방에 보관된 투표함을 여러분들께서 컴퓨터로 옮겨 놓으시던지 해서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진을 여러 장 찍다 보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그 접주님이나 총무님께서 컴퓨터로 옮겨 놓으셔가지고요. 몇 동의 투표함, 몇 동의 투표함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지킴이 했던 곳에 개표 참관인으로 가서 봉인방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이상이 생긴 투표함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빨리 못 내어놓는 바람에 그 투표함이 그냥 개함이 돼버렸었거든요. 그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엑셀 같은 데다가 저장을 잘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몇 투표함, 몇 동, 몇 투표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 동보다 많은 투표함들이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잘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위는 선관위 직원의 선거 사무록 체크 상황을 가로로 동영상 촬영합니다. 촬영조의 특이사항을 인수인계 받았다면 선관위의 특이사항도 처리사항을 세밀하게 촬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한 명이 빠졌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4명 중에 한 명이 빠졌거나 뭐 봉인지가 뜯긴 채로 왔거나 이랬을 때 선관위가 그 행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동영상 촬영하시고 그 관계자들이 제대로 모여서 봉인지가 왜 뜯겨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시는지까지 여러분들께서 세밀하게 촬영하시고 보관하시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관내 투표고요. 관내 투표함은 이렇게 와서 접수를 받고 나서요. 사무실에 있다가 우체국으로 이송이 됩니다. 우체국으로 이송될 때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정당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가버리면 여러분들께서 우체국으로 따라가셔도 됩니다. 회송용 봉투에 봉함이 완전한지 확인하시고요. 봉함 과정에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투표는 공개된 투표지라서 무효 투표가 되어야 되고요. 회송용 봉투 인계 인수서는 2부를 작성해서 한 부가 우체국 직원에게 공개되고 한 부는 투표 관리록에 첨부돼서 첨부되는 거 그거를 또 촬영을 하시는 거고요. 회송용 봉투에 투입하지 않은 투표지는 가려내어 투표 참관인 참관하에 잘못 투입된 사전 투표지의 투입 봉투에 넣어서 관내 투표에 넣고 투표 관리록에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이 말이 좀 복잡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공개 투표가 된 것들이 있을 때는 그거는 무효 투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내 투표로 해서 우체국으로 이송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 투표지는 관내 투표함에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잘못 투입된 사전투표 투입 봉투에 넣어서 관내 투표함에 넣어서 개표장에 갔을 때는 무효표 처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관내 투표가 우체국에 이송될 때에도 투표 참관인이 동승해야 합니다. 지킴이는 참관인이 동승하는지 여부, 동승하지 않는지, 왜 동승하지 않는지 사유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고요. 우체국으로 이동해 회송용 봉투 인계 인수서를 받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체국에서는요, 사실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사전투표함은 선관위를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관내투표가 가 있는 우체국은 어떻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체국장의 선의만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선거법 개정할 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함 최종 보관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관위 접수처에서 투표함 접수가 끝나면 사전투표함이 최종 보관 장소로 이동이 됩니다. 보관 장소랑 접수처랑 층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께서 그 층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킴이 분들이 많이 못 오셨을 때는요. 그 계단 있잖아요. 비상계단 같은 데서 길목에서 지키시면서 혹시나 투표함이 딴 데 못 가도록만 지키셔도 괜찮습니다. 몇 명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 선관위를 감시하실 수 있도록 하시려면 미리 선관위를 방문하셔서 접수는 어디서 받고 보관은 어디다 할지 하시면 여러분들 사전에 만나셔서 계획을 짜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 참관인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렇게 교육한 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셔서 같은 신혼분들한테 교육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만나셔서 개표 참관인 교육도 하시고 투표 참관인 교육도 하시고 사전 투표함 스케줄 관리도 하시면서 이런 것들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번에는요. 그날 처음 모였어요. 다들 안면 없는 분들이 어쩔 수 없었거든요. 너무 급작스럽게 됐고요. 그리고 너무 안 모이다 보니까 집중구역에 다 같이 모이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만나서 스터디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스터디 하셔서 개표 참관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한 10개 정도 되세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 부분에 다 참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받으시되 내가 어디에서 지키고 싶다라고 선정을 하셔서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2가지 정도 공부하셔서 이동해 가면서 시간에 따라 그리고 일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공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흐름이 어떻게 되신다는 건 아까 들으셨고 더플랜을 보셔서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흐름은 되니까 내가 직계부, 심사직계부에서 나는 그걸 매의 눈으로 봐야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접수처 한 개 하시고 심사직계부 가시면은 시간에 관계없이 지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스터디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정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이 지킴이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께서 미리 만나시면 스케줄 관리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전 성관위 같은 경우도 잘 파악을 하셔서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지킴이가 최종 보관 장소에 2인 1조로 대기합니다. 이거는 접수처가 아니라요. 보관되는 최종 보관되는 장소 앞입니다. 그 방문 앞에 들어가실 수는 없고요. 보통은 선관위원 과장의 방 한쪽 귀퉁이 같은 데다가 임시 보관 장소 판넬 같은 걸로 만들어서 보관 장소를 만들거나 여직원 휴게소 같은 데다가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과장 방으로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입구에서 차근차근히 투표함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사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하시고요. 만약에 그 위에서 혼잡해서 못 찍은 사진이 투표함이 있으시면 여기서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1위는 접수처에서 최종 보관 장소 위치까지 이동 동선에 따라가며 동영상 촬영하시고요. 이게 뭐냐면 혹시 딴 데 들리지 못하게 해요.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거나 이럴 때 길목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영상 촬영하시면서 가르치라는 건데 사람이 모자랄 때는 그냥 중간에 기다리시기만 하셔도 되고요. 잘 가는 것만 눈으로 확인하시면 입구에서 사진 촬영하시면 됩니다. 1위는 보관 장소에서 각 투표함마다 보관된 마지막 상황을 사진 촬영합니다 되어 있는데요. 투표함이 잘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투표함이 들어가 있는 장소를 사진으로 전경을 촬영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저 안에 잘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촬영을 하시면요. 그 다음날 문을 열고 다른 걸 집어넣기 전에 투표함들이 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육안으로. 모든 사전 투표함의 보관이 완료되었을 때 전체 투표함의 개수를 파악을 하시고요. 선관위원들이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방문을 닫기 전에 봉인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또 도장을 찍어요. 오늘 관내 투표는 얼마였고 관내 투표는 얼마나 됐습니다라고 서로 보고를 하고 도장을 찍는 확인하는 게 있는데요. 이 선관위 위원들이라는 분들이 저도 정당인인 줄 알았는데 정당인들이 아니세요. 그 지역에 그 정당의 호의적인 좀 돈 좀 있는 사람 방구 좀 끼는 사람이라고 얘기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봤더니 뭐 하시는 분인지 저한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뭐 렌터카 그리고 렌터카 업체 운영하시거나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분들이 내 후보의 표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시지 마시고 그분들끼리도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을 잘 하시려면 방문 닫고 도장 찍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방문 열어놓고 일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왜 못 믿냐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여러분들은 믿지만 내가 조금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 여러분들이 일부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관외 투표도 잘 확인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잘 확인하는지 보시고요. 봉인을 잘 하는지도 확인하신 다음에 그분들이 봉인한 위에다가 나도 봉인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름의 사인을 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봉인지 좀 달라 그래서 신혼들께서도 하시거든요. 봉인지 살짝 구겨서 하는 거 아시나요? 예, 반듯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표시가 잘 안 나요. 반듯한 것들은. 그래서 살짝 구겨서, 그러니까 뜯었을 때, 붙인 다음에 뜯었을 때 그게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문제지만 붙이기 전에 살짝 구길 때는 그게 파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살짝 구김이 가게 꾸깃꾸깃 붙여서 여러분들의 서명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시 보관된 된 방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판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뜯겨나지 저런 데를 살짝 열면은 연결이 풀어지지 않는 곳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게 의심이 되시면 거기도 봉인지 붙이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봉인지 확실히 붙이셔야 됩니다. 제가 갔던 곳에는요, 여직원 그 탕비실이 또 그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과장하고 과장실 안에 있는데 그 바로 뒤쪽은 여자 그 차 끓여 먹는 그 사무실 직원들이 차를 먹고 여직원들이 담소를 나누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처음이라서 간이 작아서 거기에 붙이고 싶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봉인지 붙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안 지키고 딴 사람이 지키고 있지만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거기 내가 못하고 왔는데 어떡하지? 라는 예, 그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봉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봉인되는 거 보이시죠? 손잡이까지 저렇게 하시고요. 살짝 구겨지고 예, 저런 것들은 사진으로 찍었을 때요. 예, 명암이 나기 때문에 그 전날 그 다음날 구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저 위에도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창문이 있다면 그 창문에도 붙이셔야 돼요. 지킴이가 최종 보관 장소가 잠기기 전에 내부에 탈함이 드나들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곳에 봉인지를 붙이고요. 창문 천장 내부의 다른 문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관 장소 내부에 봉인지를 붙이고 난 후 서명을 하고 가로로 촬영하고요. 한 명은 보관 장소에서 각 투표함마다 보관된 마지막 상황을 가로 사진 촬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보관 장소의 문이 잠기면 지킴이는 문에 봉인지를 붙이고 서명을 하면 됩니다. 촬영한 모든 사진을 지역 텔레방에 업데이트 시키셔서 지킴이 분들과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날 오신 분들이 그 사진 촬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 하시면 돼요. 그 전날 봉인 상태, 그 다음날 내가 왔을 때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에도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총수가 저렇게 망원경 들고 건너편 선관위를 지키는데 사실은 제가 있었던 곳에는요. 기산 사거리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사거리 아시죠? 8차선 도로예요. 그 건물 다른 쪽 건물에는요, 이 선관위 들여다볼 수 있는 건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길바닥에서 그 사거리에서 지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막하게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선관위가 있는지 파악하시면 무엇이 필요한지 대충 나오시겠죠. 그리고 밤이니까 되게 추워요. 5월 달이라도. 그러니까는 담요, 예, 방한복 같은 거 준비하셔서 그리고 마스크 꼭 준비하셔서 가시고요. 밤에 추울 수 있으니까 먹을 것도 준비하시고 하긴 요새 24시간 배달하는 곳도 있으니까 예, 먹을 것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틀간 반복되는 작업이 사전투표 지킴이 활동인데요. 아까 첫째 날 봉인했잖아요. 둘째 날이 또 투표함이 도착하면 여러분들은 접수처에 가서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최종 보관 장소에서 또 사진 찍으시고 하시잖아요. 그 전에 봉인지를 뜯습니다. 지킴이가 모든 장소를 사진 촬영하는 건 아시죠? 1일차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요. 지킴이가 모든 상황을 1일차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고요. 최종 보관 장소 봉인은 전일 봉인 스티커와 사진과 비교한 후 해체하고요. 내부의 봉인 상태와 투표함 개수 또한 전일과 비교해서 세밀히 확인한 후 촬영하며 공유합니다. 투표함 보관이 마무리되면 1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문을 봉인하면 됩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킴이 활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투표함 감시 활동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지난번에는 이런
시계를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폭발할까봐 못 넣어주겠다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반복되는 그 CCTV를 봤어야 되고요. CCTV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시려면 여러분들께 선관위 관리 과장 방에 이 CCTV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볼 수 있습니다. 잘 작동되는지 과장 책상에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날도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지된 화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교섭 중이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강간무소식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업무 지장을 얘기하면서 나가달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가서 간간히 사진을 찍을 수는 있어요. 봉인된 장소에 가서. 그렇지만 거기에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들 외투표가 관외에서 투표된 투표지가 오면은 그걸 또 관내 투표로 이 사람들이 접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사무실 안에 투표용지가 계속 널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건 사실은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대한 근접거리에서 감시하고요.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해야 됩니다. 사무실,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지키시면 되는데 그 사무실 앞에도 부담스럽다고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지켰냐면 출입문 있잖아요. 1층 출입문 같은데 거기서 지켰는데요. 비상계단도 보이고 엘리베이터도 보이는 사각지대가 없는 곳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2시간에 한 번씩 수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 하는지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고 만약에 안 오면 전화하시면 되겠죠. 박스나 큰 물건들이 반드시 내용물을 확인하시고요. 지킴이 기간 중에 개표 당일 사전투표함 이송 차량이 보안시설이 갖춰진 차량인지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표 장소로 사전투표함이 이송될 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5일 본투표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개표장으로 이 투표함들이 잘 보관되어 있다가 이송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모이셔서 그 투표함들이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잘 넣어놨던 그대로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표장으로 이송할 팀이 오거든요. 개표 참관인이 되신 분들이, 지킴이 하시던 분들이, 참관인이 되신 분들이 2분 정도 같이 오셔서 이 투표함을 이송을 책임지시면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요. 본투표 마감 시간과 동시에 전일과 비교해서 봉인 해체, 투표함 사진과 대조, 방안 변경을 대조하시고요. 간의 투표함도 점검하여 모든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지킴이 분들의 확인이 필요한 일이니 모두 모여주셔야 되고요. 보관 중 이상이 발생한 투표함이 있다면 CCTV 열람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CCTV 열람은요, 선관위에서 바로 보실 수가 없어요. 중앙선관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즉시 확인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틀 전에, 그러니까 5일 전에 하셨던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잘 보관되어 처음에 내가 집어넣었을 때와 똑같은지 비교하시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상이 발생이 됐을 때는요, 그 투표함에 대한 촬영 CCTV 확인을 바란다고 하고요. 그 투표함을 봉인했던 관계자들이 있어요. 거기 사인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무원들 다 불러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투표를 했던 곳에 책임자도 불러 모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투표함에 대한 처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송을 시키시면 됩니다. 정당 참관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 이상 유무를 사유를 들어야 하고요. 그 투표함에 대한 지킴이 분들의 기록을 활용하시고 확인하시고 텔레방에 공유하셔서 개표 참관인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은 보안시설이 갖춰진 차량으로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적재전 차량 내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적재함에다가 이 투표함을 싣게 되어 있습니다. 적재함에 싣기 전에 적재함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잘 보관이 된 다음에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봉인한 다음에 그 적재함을 따라갈 차량에 여러분들이 동승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적재함을 바로 따라가고 있는 차량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차량을 감시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필요하시다면 동영상 촬영하시면서 개표장까지 가시면 됩니다. 제가
사전 투표함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 투표함을 들고 개표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들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관계자분들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나고 그 투표함이 개표장에 이렇게 일렬로 진열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투표함이 어떻게 됐는지. 그랬을 때는 그거를 그 개표장 안에 참관하러 와 계시는 참관인 모든 분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계실 게 아니라요. 모든 분들에게 알리시고 그분들과 같이 상의하셔서 그 투표함을 어떻게 할지를 상의하시면 돼요. 의논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는 보통 저는 폴리스 라인을 쳤거든요. 그 관계자분들 부르고 그 상황이 진행되기 전에 그 투표함을 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투표함을 따로 빼서 폴리스 라인을 치고요. 그 안에 넣어놓고 그 확인을 거친 다음에 새벽 2시 정도에 선관위원장이라는 판사분께서 내려오셔서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계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일로 인해서 퇴장당한 분이 2분이나 계셨어요. 참관인 분 중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퇴장당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다른 투표함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관하러 가셔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거나 여러분들이 시비의 당사자가 되시지 마시고요. 그 일에 대해서 관계된 정당 관계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불러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혼자서 광분하시지 마시고 공분을 일으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그 투표함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개표장에 도착하면 하역을 하는데 하역할 때도 여러분들께서 개표 참관인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표장으로 빨리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차량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개표장에선 벌써 개표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개표장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투표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킴이 분들이 따라가셔서요. 그 투표함이 개표장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당 참관인이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정당 관계자, 정당에서 나온 정당 관계자분께 이 투표함 몇 개다. 이 투표함 몇 개니까 잘 이송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개표장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차량 내부에 남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킴이 분들이 하역 시 개수를 파악하시고 적재 시 개수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투표한 하역 후 개표 장소에 이동 전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시면 이게 투표장의 접수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셨던 모든 것들이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킴이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